여러분들 그 선사시대 교과서를 펴잖아요. 그럼 선사시대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선사시대를 4단계로 구분을 해놨는데 첫 번째 구석기, 두 번째 신석기, 세 번째 청동기, 네 번째 철기, 이렇게 선사시대를 구분을 해놨어요. 지금 이제 촬영하시는 감독님들이 계신데 제가 촬영 그 감독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구신청철. 뭘로 구분한 걸까요? 돌로 구분을 하셨어요? Nope. 아니,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 그 누구도 무엇에 따른 구분인지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주구장창 외우고 시작한다는 거죠. 구석기 70만 년 전, 신석기 10,000년 전, 뭐 청동기 BC 15세기에서 20세기, 여기는 철기 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뭘로 구분한 것 같으세요? 도구입니다. 도구.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돌을 썼는데 좀 옛날, 올드한 돌을 썼던 시대, 새로운 돌을 썼던 시대, 이제 청동이 등장한 시대, 그리고 아이언, 철을 쓰기 시작한 시대, 도구로 나눴다는 겁니다. 그럼 도구가 왜 중요하냐? 인간은 도구의 인간이에요. 이 도구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지구의 주인 행세를 하는 그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주먹도끼부터 지금 우리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까지 인간은 뭐다? 도구의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는 여기는 선사시대를 도구의 변화로 구분을 했다. 이걸 알고 국사 공부를 시작하는 것과 이것도 모르고 그냥 구석기 이동생 이거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본질을 알고 접근하자라는 거죠. 자, 이제 각 시대별 특징을 좀 볼게요. 이건 여러분들 시험에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교 시험, 인생 시험 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구석기 시대 가장 큰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농경을 쉽게 해서 농사를 아직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끊임없이 이동 생활을 했어요. 뭐 사냥하고 뭐 과일 채집해 먹고 막 이렇게 끊임없이 이동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뭐 물이 져서 계속 이동 생활하니까 집도 절도 없고 그 동굴에서 집단 생활하니까 가족의 개념도 없습니다. 가족의 개념이 없으니 당연히 부족, 국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그냥 약간 짐승처럼 무리지어 다녔던 시대가 여기는 구석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이제 만년존으로 오잖아요. 그럼 신석기 시대로 오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니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농경의 시작입니다. 이 농경의 시작이 인간들의 삶 자체를 바꿔버려요. 자, 물론 여기서 말하는 농경은 이게 이제 밭표시거든요. 지리에 나오는 밭표시. 이때는 아직 쌀이 아닌 조피수수 같은 밭작물을 농사짓기 시작한 시대거든요. 근데 이 농경의 시작이 왜 시작이 됐을까요? 몰라요. 알 수가 없는데 짐작컨대 기후변화와 상당히 밀접할 것이다. 인간은요 환경의 동물이라고 그래서 그 환경에 맞춰 살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구석기는 빙하기였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었어요. 얼마나 추웠냐면 그거 아세요? 중국하고 한반도하고 일본이 이어져 있었어요. 너무 추우니까 이 빙산이 막 늘어나고 해수면은 낮아지고 중국에서 걸어서 우리나라 거쳐서 일본까지 갔던 시대가 구석기예요. 농사 짓고 싶어도 짓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간빙기라는 게 찾아옵니다. 이 간빙기라는 건 뭐냐면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에 있다 그래서 간빙기라고 부르는데 이때 찾아온 간빙기가 지금까지 계속된 거예요. 어머 선생님 그럼 이제 또 빙하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알 수 없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 간빙기라고도 부르고 후빙기 뭐 이렇게도 지금을 부르게 됩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따뜻해진 거예요. 따뜻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뭐 이렇게 뭐 열매도 열리고 할 거예요. 꽃도 피고 뭐야 열매다 먹고 뭐야 씨 뱉었어. 그 지나고 보니까 한참 지나고 보니까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저기서 무슨 야생 뭐 조나 뭐 이런 거 피 같은 거 막 가져와가지고 막 이렇게 싣고 오다가 여기서 막 어떻게 이렇게 막 조리해갖고 먹는데 오다가 몇 알 떨어뜨렸거든. 떨어뜨린 자리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어머나 여기는 식물에 씨를 심으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네? 대박! 그럼 우리가 굳이 막 이리저리 이동생활하지 않더라도 여기 안정적으로 씨를 심고 곡물을 수확할 수 있게 됐네? 대박! 이렇게 해서 농경이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럼 농경이 시작되니까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차라리 밭이 이렇게 있어. 뭐 조피수수 막 밭이 있어. 그럼 여기다 농사 지으려면 뭘 짓고 살아야 돼요? 집 짓고 살아야죠. 그래서 집의 개념이 생겨납니다. 이거 웅집이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사냥하면서 멧돼지도 잡아먹고 맘모스도 잡아먹고 했는데
딱 정착을 하니까 이 사냥 범위가 한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짐승들을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합니다. 돼지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우고,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농경 시작은 뭐도 가져왔다? 목축, 가축의 개념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자, 목축도 시작됐죠? 집도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집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집을 만든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짝을 이루고, 그리고 그들이 아이를 낳으면 뭐의 개념이 시작이 됩니까? 가족의 개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가족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면 그 다음에 부족이 만들어지고, 그 부족이 보이면 뭐가 될까요? 국가의 개념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어떤 문화들이 만들어지는, 물론 그건 이후예요. 신석기 이후지만, 국가 개념은 나중에 이제 청동기 이후지만, 그런 개념들의 시작점이 여기는 농경의 시작이었다.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도 잘 나오고 이걸 신석기 혁명 이렇게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겨요. 뭐가 생길까? 종교도 생깁니다. 왜? 빌어야 되니까. 비 그만 내리게 해주세요. 비 좀 오게 해주세요. 완전히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은 게 여기는 신석기 농경의 시작, 꼭 알아둘게요. 자, 그러다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됩니다. 이제 막 청동을 쓰기 시작한 시대인데,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벼농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벼표시거든요, 지리에서. 벼농사의 시작이다. 우리가 아는 쌀 농사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벼 봤습니까? 벼? 이 벼는요, 여러 그 작물들 중에 단위당 가장 많이 열매를 맺는 작물 중에 하나예요. 이게 다 벽시잖아요. 이게 쌀이거든. 워낙 열매가 많이 맺히고 이게 무거우니까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벼가.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벽시를 그래갖고 이제 껍질을 벗겨요. 그래서 밥을 해 먹잖아요. 그 쌀을 여기다 이렇게 몇 개 놓잖아. 물 부으면 이만큼 밥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한 번 수확해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 먹고 남는 농산물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먹고 남는 농산물, 잉여 농산물 이렇게 부르는데, 버릴 수가 없잖아요, 먹고 남은 쌀을. 그래서 사람들은 창고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이거를 창고에 보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창고에 보관하는 쌀은 이제 뭐가 됩니까? 그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개념의 시작, 사유재산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게, 가질수록 끝을 모르거든. 뭐야? 우리 국간에 쌀이 만큼 가득 찼는데 저기는 저 녀석의 쌀도 빼앗고 싶은 걸, 야, 줘, 안 줘? 이놈이? 이러면서 이 벼농사의 시작은 뭘 부르냐면 전쟁을 부르게 됩니다. 이제 조직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전쟁에서 유리한 지역은 평지예요, 고지대예요? 고지대죠. 그래서 여기는 산간이나 언덕, 산간 구릉 지역에, 전쟁에 유리한 지역에 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이 벼농사는 주거 문화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전쟁이 이제 끝났어요. 그럼 전쟁에서 이긴 자는 뭐가 됩니까? 지배자가 되죠, 지배자. 그럼 진 사람을 뭐라고 그래? 지배당하는 피지배자라고 그래요. 그럼 결국 전쟁은 뭐를 남깁니까? 계급이라는 개념을 만들게 된 거예요. 계급이 여러분들 햇반 때문에 생겨났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계급이 생겼어. 자, 그럼 여기는 지배자는 피지배자를 꼼짝 못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뭔가 막 이야기도 만들고 신화도 만들고 막 단군, 신화 같은 거죠. 단군 신화. 좀 이따 우리가 다루겠지만, 나는 지배자고 그럴 명분이 있어.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 왔고 우리 엄마 곰이야. 곰인데 마늘 먹고 사람 돼서 이런 막 얘기를 지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배하려 했던 거죠. 근데 여기는 이 지배자가 죽었어. 뗄까닥 죽었어. 그럼 하늘의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럼 이집트에서 뭘 만들어줬어요? 피라미드 만들어줬죠?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어준 거예요? 고인돌 만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게 된 거죠. 뭐 때문에? 벼농사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철기시대가 도래하게 돼요. 철기시대의 특징은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중국과 교류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붓이 들어왔거든요. 그게 뭐예요? 한자도 이제 수입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중국으로부터 엽전이랄지 화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여오게 된 요것이 철기가 됩니다. 이 청동은요, 물은 쇠붙이기 때문에 이걸 무기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농기구로는 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장식용 정도였어요. 청동건 이런 거. 근데 철기는 단단하잖아. 아이언맨 수트도 막 이렇게 철합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제 무기가 만들어지면서 정복전쟁이 생기면서 더 많은 영토와 식민지를
가지는 국가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농기구도 이제 철제 농기구가 만들어지니까 그거를 뭐 소한테 말한테 걸어가지고 이렇게 밭을 갈면 잡초고 막 자갈이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철제 농기구가 다 걷어버리니까 땅도 비옥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수확량도 늘어나죠. 자, 수확량이 늘어나면 사람들도 더 모이고, 그 모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아이도 더 많이 낳고, 인구는 늘어나고 식민지도 늘어나고 법과 제도가 더해지면서 국가가 탄생을 하게 되고 문화가 탄생을 하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국까지는 아니지만 왕국의 개념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 철기시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사시대를 봤는데요. 정리를 하면은 저는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초등학생인지 뭐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언니 오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의 대부분이 아이 어른 할 거 없이 국사를 접근할 때 그냥 처음부터 구석기 70만 년 전 뭐 이렇게 외우지, 이동생활 이렇게 외우지, 이걸 이 선사시대가 뭔지, 그리고 선사시대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럼 왜 도구로 나누었는지, 그리고 여기는 시대를 가른 가장 중요한 인류의 역사의 그 변곡점의 그 포인트는 뭔지, 이런 걸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단편적인 역사학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선생님이 좀 본질을 얘기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거는 이제 배경 지식이야. 이게 우리 이 101명의 위인들이니까 이제 위인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어떤 위인이냐? 여기는 청동기를 바탕으로 태어나서 여기는 철기 시대에 멸망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가 있습니다. 감독님? 정답! 자, 그래서 고조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에 다음부터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여기는 고조선. 요 고조선을 보는데, 요 고조선에 이제 왕격인 무리의 장, 군장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단군 왕검. 단군 왕검이 바로 우리가 모실 100명의 위인 중에 첫 번째 위인입니다. 자, 고조선을 이끌었던 단군 왕검. 그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그 비밀의 문 열러 출발!